중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다국적 기업의 개념을 중심으로 다국적 기업의 기준과 현황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다국적 기업의 유형과 다국적 기업의 발전 단계 모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유형은 해당 기업이 어떤 시장에 중점을 두고 경영하는가에 따라 구분될 수 있습니다. 우선 본국 시장 중심 기업은 마케팅 활동을 포함한 기업의 활동과 자원 배분이 본국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을 말합니다. 해외 시장은 본국에서 생산한 일부 제품의 수출 시장 정도의 의미를 가집니다. 조직은 수출부 혹은 제품별 국제사업부의 형태를 가지고 본사에서 설정한 목표에 따라 국제사업부에서 세계적 통합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 해외의 판매 지점 및 지사는 본사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 관리됩니다. 현지 시장 중심 기업은 기업의 활동과 자원 배분이 해외의 현지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에 의해 현지 시장에 자회사가 설립되고 현지 시장은 상품의 생산지인 동시에 판매 시장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본국 모기업의 조직은 일반적으로 지역별 사업부 형태를 가지고 현지 법인은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시장 환경에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여 현지 자회사의 책임 아래 마케팅 활동을 수행합니다. 지역 시장 중심 기업은 기업의 활동과 자원 배분이 동남아시아, 서유럽, 북아메리카 등 인접 몇몇 국가로 구성된 권역별 지역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해외 자회사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지역 내 자회사 간의 협력 필요성이 커집니다. 모기업은 다국적 기업으로서 소수의 지역 본사를 통해서 해외 자회사를 관리합니다. 지역 본사는 그 지역 내 해외 자회사들과 협의하여 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전력을 개발함으로써 현지 시장에 적응하는 동시에 지역적 통합을 시도합니다. 세계 시장 중심 기업은 기업의 활동과 자원 배분이 세계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본국과 해외 시장의 구별 없이 세계적 관점에서 최적의 국가의 기업 활동을 배치하고 수행합니다. 또한 전사적 관점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해외 자회사들의 경영 관리를 통합합니다. 연구, 생산, 마케팅, 물류, 정보 등의 기업 활동이 본사, 자회사 간 또는 자회사와 자회사 간 다양한 네트워크 조직 구조를 통하여 전 세계적으로 연계됩니다. 이런 회사를 글로벌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이어서 다국적 기업의 발전 단계 모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3단계 글로벌라이제이션 과정을 보면 국내 내수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 축적하면서 성장하는 단계, 몇몇 주요 해외 시장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단계, 그리고 많은 국내외 사업장의 유기적인 통합과 조정 활동을 추구하는 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과 같은 대규모 다국적 기업들의 국제화 과정을 시기별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경우 1937년 설립된 이래 대체로 1970년대 말까지 저스트인타임 생산 시스템과 같은 핵심 역량 축적을 바탕으로 일본의 주요 자동차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수출을 늘려왔는데 이 기간이 첫 번째 국내 기업 단계입니다. 그 이후 1980년대와 1990년대는 두 번째 다시장 국제기업 단계로 볼 수 있는데 이 기간에 적극적인 수출과 대규모 현지 직접 투자를 통해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내 몇몇 전략시장에 사업을 적극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기간은 세 번째 글로벌 기업 단계로 볼 수 있는데 토요타는 이미 거의 전 세계 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자동차 그룹도 이미 글로벌 기업이 되어 2022년 8월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43개국 내 437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현대자동차는 전 세계적인 사업 네트워크를 통해 생산, 판매 및 마케팅, 구매 조달, 기술 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유기적으로 조정하면서 시너지 창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국제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국내 기업 단계에서 다시장 국제 기업 단계, 그리고 글로벌 단계로 이동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쟁이 심하거나 시장 성장이 빠른 산업일수록 해외 시장 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산업일수록, 그리고 소비재 산업일수록 이동 속도가 더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다국적 기업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다국적 기업이 전 세계 다양한 현지국에 진출하면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국적 기업이 현지국에 미치는 효과는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첫째, 다국적 기업이 진출하기 전과 후에 경제적 효과를 정확히 비교 분석하기에는 많은 변수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다국적 기업의 직접 투자 효과가 현지국의 정부 정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다국적 기업이 진입 시 관세 정책 등 일시적인 산업 보호 정책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러한 보호 효과는 국내 다른 기업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의 진출에 따른 사업 보호의 순효과만을 독립적으로 산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둘째, 다국적 기업 투자 시 효과 측정의 근본적인 문제는 유입되는 투자가 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문화적인 파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판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단기적인 효과에 비해 장기적인 효과를 산정하기는 더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다국적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가 현지국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더 많은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다국적 기업의 유형과 다국적 기업의 발전 단계 모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국적 기업 유형에 대해서는 본국 시장 중심, 현지 시장 중심, 지역 시장 중심, 세계 시장 중심 기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발전 단계 모델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기업 국제화가 어떤 의미인지, 기업이 국제화하려는 동기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고,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해외 직접 투자의 개념과 정의부터 관련 이론, 주요 국가의 해외 직접 투자 및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해 세분화하여 상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보다 흥미로운 강의를 위해 다양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강의에서는 해외 직접 투자의 개념과 정의라는 주제로 해외 직접 투자의 정의와 개념, 필요성, 유형과 동기 등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